안녕하세요. 여러분들의 주식 멘토, 주식 스윙맨 정윤호 인사드리겠습니다. 오늘 시간도 핵심만 쏙쏙 뽑아서 종목에 대한 내용 쉽게 풀어드릴 테니까 여러분들은 구독하시고 영상 편안히 보시면 되겠습니다. 오늘은 같이 반도체 전반에 대해서 좀 살펴보고 갈 텐데요. 반도체 연초에 조금 조정 나오고 있습니다. 반도체. 그리고 일부 종목들은 좀 큰 하락도 보여서 걱정하실 수도 있는데요. 이 걱정은 조금 기후로 넘기셔도 될 수 있다라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반도체 조정이 나온다 하더라도 이는 일부 차익 실현 매물 이슈로 볼 수 있고, 결국에 AI 핵심은 반도체가 이끌 거고, 반도체는 AI와 함께 성장하기 때문에 계속되는 미래 산업으로서 큰 성장 가능성 기존적으로 유지된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연초 들어서는 조금 애플, 삼성전자 대형주들 하락 좀 나오고 있죠. 애플에 대해서 뭐 투자 의견 하향 이야기도 나오고 있으면서 관련 종목들 좀 주가랑 나온 가운데 삼성전자도 8만 원 앞두고 좀 차익 실현 나오고 있는 모습입니다. 하지만 보면 삼성전자 차익 실현도 기관이 하고 있지 외국인들이 하고 있지는 않아요. 기본적으로 그만큼 삼성전자에 밸류를 장기적으로 보고 있는 자금들이 들어온다라고 보시면 되겠고, 그게 더 의미가 있는 점은 지금 환율이 다시 한번 1,300원 위로 계속해서 좀 빠르게 올라가고 있습니다. 1,300원석 아래를 좀 향하던 환율이 1,316원으로 오늘 같은 경우에 끝났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삼성전자에 대한 외국인들의 기조가 유지된다라는 점은 큰 시사점이 있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결국에는 환차익을 바라는 자금만 삼성전자에 들어온 게 아니라 삼성전자의 본질적인 가치를 길게 본다라고 보시면 되겠고, 이는 반도체 전반의 업황을 확인할 수 있는 가장 기본 핵심이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외국인들이 우리나라 기업 살 때는 환차익에 대한 수요, 그리고 기업에 대한 기본적인 밸류에 대한 수요 두 가지가 다 있다라고 보시면 되세요.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여전히 추세 유지하고 제가 볼 땐 8만 원은 결국엔 돌파할 거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렇게 볼 수 있고, 다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반도체에 지금 좀 걱정되시는 종목들 있잖아요. 되게 개별주 단으로는 작년 하반기에 상승했던 종목들 크게 하락 나온 것들이 좀 있는데, 대표적으로 이제 디자인 하우스나 반도체 그 지적재산권 갖고 있는 기업들 있죠. 대표적으로 에이징랜드, 그리고 가온칩스, 그리고 AD 테크놀로지 같은 기업들이 디자인 하우스로 들어가 있고요. 디자인 하우스, 그리고 IP 기업들이 우리나라에는 현재 3개 상장되어 있습니다. 퀄리타스 반도체, 오픈엣지 테크놀로지, 칩셋미디어. 이렇게 오늘도 많이 떨어진 종목들 보면은 다 이런 업종들 종목이에요. 근데 이 업종들 종목들 특징이 제 영상 보신 분들은 아시겠지만 상당한 고밸류 성장주 종목들입니다. PR이 적게는 40배에서 많게는 60배, 100배까지 가고 있는 상황이다라고 보시면 되겠고요. 이러한 종목들 중에 대표적으로 전 세계에서 비교해 볼 수 있는 건 ARM이 있습니다. ARM 작년에 미국에 상장해가지고 계속해서 상승장구하고 있다가 작년 연말부터 또 10% 정도 이상 큰 폭의 좀 하락이 나왔는데, ARM 홀딩스 같은 경우에도 PER이 100배, 200배까지 달하는 상당히 고밸류의 반도체 IP, 글로벌 1위 IP 기업이 되겠습니다. 즉 이미 ARM 홀딩스가 조정받을 때부터 이러한 종목들의 조정은 같이 어느 정도 예견된 일이었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PER이 높은 기업들, 이런 IP라든가 디자인하우스 같은 종목들 말고 제약바이오 종목들도 그렇잖아요. 이러한 종목들은 결국에는 기본적으로 금리라는 이벤트에 영향을 많이 받을 수밖에 없기 때문에 미국의 금리 인하가 좀 속도 조절 이야기가 나오면서부터 좀 하락이 나왔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사실 미국 연준은 금리에 대해서 크게 걱정이 없어요. 미국은 뭐 금리 인하를 결국엔 하긴 할 거예요. 근데 이거를 3월부터 시장에서 기대한 대로 빠르게 해줄 거냐. 뭐 해줬다고는 안 했었는데 시장에서 기대를 했었죠. 물가가 잡히고 있으니까요. 근원 물가까지도 뭐 잡혀버리고 있으니까 그랬던 부분이었는데, 그런데 미국의 고용지표라든가 이런 게 상당히 긍정적으로 나오다 보니까 연준 입장에서는 조금 더 상황을 살피면서 낙관적으로 보면서 금리를 천천히 해도 될 필요성이 높아졌습니다. 그래서 3월 달부터 금리 인하가 될 거라는 기대감이 작년 연말까지만 해도 70%가 넘었었어요. 작년 연말까지만 해도 금리를 내리겠다는 의견이 갑자기 좀 높아졌었죠. 근데 이게 연말 연초 나오는 미국의 고용지표라든가 연준 인사력 등을 보니까 그렇게 빨리는 안 하겠네 하면서 기대감이 조금씩 낮아지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3월달 금리 인하를 25bp 할 것이다라는 기대감이 여전히 60%가 넘어요. 반 이상이 넘어요. 그래서 3월달에 사실 전격적으로 금리 인하를 해도 상관은 없습니다. 나올 수 있습니다. 그리고 5월 같은 경우에는 25bp 금리 인하는 오히려 기대치가 조금 더 높아졌어요. 전체적으로 90%의 의견이 금리 인하를 지금 바라보고 있기 때문에 결국에는 금리 인하는 속도의 문제일 뿐이지 이 방향성은 결국엔 갈 수밖에 없는 상황이 되겠습니다. 무슨 말이냐? 지금 이렇게 금리가 살짝 시장에서 시장 금리가 조금 오르고 금리 인하 기대감이 조금 떨어진다 하더라도 이제 와서 갑자기 채권을 다시 살 건 아니잖아요. 다시 금리 상승에 베팅을 할 건 아니잖아요. 그 말은 지금 금리 인하 기대감이 좀 떨어져서 떨어지는 종목들 매수할 수 있는 기회다. 미국에서 다시 한번 이런 종목들에 대해서 매수할 수 있는 기회를 글로벌 매크로 시각에서 만들어줬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이 기업들이 지금 본질적으로 기대받고 있는 부분들이 하나도 변한 건 없거든요. 칩셋미디어 같은 경우에는 여전히 갖고 있는 매출 잘 나오고 있고 신규 라이센스 매출, 개발 매출로 이제 로열티 매출로 전환될 수 있고 에이징랜드 같은 경우도 사피온, X330 칩 등 여전히 순항하고 있습니다. 여기에 신규로 TSMC의 팹리스 파트너를 연결해 준다면 관련 매출도 또 새롭게 잡힐 수 있고요. 즉 내용들은 하나도 변한 게 없는데 이런 기업들은 고밸류였기 때문에 금리 이벤트로 좀 떨어졌다라고 보시면 되겠고 그렇기 때문에 걱정하기보다는 떨어질 때 오히려 다시 한번 매수할 수 있는 그런 시점이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에이징랜드만 놓고 보면 59,000원 이탈할 때부터는 한번 그래서 매도하면서 다시 아래에서 받는 이런 단기 전술도 좀 필요할 수 있는 상황인데 그게 아니다 하더라도 오히려 좀 떨어지면은 현금 좀 갖고 계신 분들은 해당 종목들 더 담아 보셔도 되겠습니다. 에이징랜드, 가온칩스, 그리고 칩셋미디어, 오픈엣지, 퀄리타스 반도체 이런 고밸류 종목들 전체적으로 다 그렇다라고 보시면 되겠고요. 그리고 반도체 전체가 엉클어지지 않은 게 여전히 이런 그 조정 나오는 시기에도 개별 종목들, 강한 종목들은 강합니다. 물론 그랜리소스는 좀 예외예요. 그랜리소스는 초전도 선제 장비 만드는 것 때문에 초전도체로 엮여가지고 파워로직스 신성델타 가는 거에 지금 같이 가는 거긴 한데 뭐 이런 건 단기로 좀 대응하셔도 되겠고 파두 같은 경우도 개별 이슈입니다. 그냥 낸드 가격 회복되는 그런 기대감 좀 있다라고 보시면 되겠고 작년에 제일 핫했던 게 HBM이었잖아요. HBM을 통해서 본격적으로 해당 시장이 열리고 HBM을 통해서 디램이 좀 살아났는데 HBM이 갖고 있는 한계도 이제 시장에서 좀 나오고 있습니다. 즉 HBM의 그 성장, 투자, 카펙스는 계속적으로 이루어지겠지만 이것만 가지고는 한계가 또 좀 있어요. 그래서 HBM이랑 공존을 해야 되는 게 이제 CXL로 좀 정의가 되고 있죠. 이게 물리적으로 용량을 늘려준다면 CXL은 소프트웨어적으로 이제 용량을 늘려주는 그런 기법이 될 텐데 그래서 CXL 관련주로 해가지고 네오셈 같은 경우는 지금 연초 반도체 조정에도 꼼짝도 하지 않고 있습니다. 그리고 여기에 뒤지지 않을 또 장비 종목이죠. 엑시콘 같은 경우에도 오늘까지 단기과열 끝나는 상황인데 아랫꼬리 만들면서 이쁘게 마감했고요. 내일 이후 주가 흐름 좀 지켜볼 수 있겠습니다. 여기에 더해서 리노공업 같은 기업들도 계속해서 바닥 확실하게 다지고 있고 HPSP도 42,000원 선 강한 지지 보이면서 관련돼서 흐름 이어가고 있습니다. 즉 CXL 관련주들은 새롭게 시장을 열어가고 있다는 게 지금 상황에서도 여러분들 보이실 수 있고 작년에 많이 올랐던 HBM 관련주들 그래서 1월달 좀 기간 조정 계속해서 이어지고 있지만 결국에는 해당 투자건들 진행되고 실제 매출로 이어지기 시작하면은 뭐 한미반도체든 아니면은 HPSP든 계속해서 종목들 결국에는 올라가는 종목들은 결국에는 상승 나올 수밖에 없는 상황이에요. 이런 종목들 보시면은 가격 조정이 아닙니다. 그게 기간 조정이다라고 보셔야 되세요. 그래서 지금 1월달 좀 반도체에 대해서 좀 특징을 말씀을 드리면은 하나는 기간 조정의 특징, 하나는 가격 조정까지 더해진 특징이 있는데 가격 조정까지 이어지는 거는 아까 말씀드렸던 고밸류 종목들, 고퍼 종목들이죠. 고퍼 종목들 같은 경우에는 가격 조정 좀 나오니까 더 매수 기회로 하단에서 이렇게 보실 수 있고 그리고 기간 조정 나오는 종목들 같은 경우 HBM 관련주 같은 경우는 언제든지 뭐 비중 없으신 분들 역시 담아 볼 수 있는 시간이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사실 1월까지는 이 종목들이 막 그렇게
크게 오르지는 못할 수도 있어요. 1월 달이 워낙에 이벤트들이 많잖아요. 이제 1월 9일부터 CES 진행되고, 그리고 1월 17일에는 이제 갤럭시 S24가 나오게 되는데, 사실 관련해서는 단기적으로는 이벤트들 소화하면서 새로운 기대감은 조금 쉬어갈 수 있어요. 그래서 1월달 같은 경우에는 이런 HBM이든 CXL이든 종목들 막 큰 폭으로 올라가긴 좀 어려울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갤럭시 24 처음 봐서 써봤는데 AI 폰이라고 했는데 막상 나한테 쓸 기능은 별로 없잖아요. 막 이렇게 느끼실 수도 있거든요. 일종의 좀 AI 오픈 디바이 온 디바이스, 엣지 디바이스 이제 AI 시대를 여는 거지 아직까지는 체감하기에는 좀 거리감이 있는 수준이기 때문에 1월 같은 경우에는 이런 걸 좀 소화하면서 기간 조정이 이어질 수 있습니다. 하지만 이렇게 해서 제품들이 결국엔 출시되고 우리가 적응을 하고 우리가 쓸 수 있는 것들이 많아지게 되면은 결국에는 관련된 제품들 수요는 크게 늘어날 수밖에 없는 상황이거든요. 보시면은 좀 생활에 와닿는 예시를 좀 들어드리려고 좀 가전적으로 말씀을 드리면은 예를 들어서 우리가 냉장고 안에 어떤 게 있는지 모르고 답답하잖아요. 냉장고 한번 정리하려면 특히 냉동고 같은 경우에는 너무나 답답한데 비스코크 냉장고 패밀리어 플러스의 AI 기능을 보면은 AI 비전 인사이드 기능으로 냉장고 내부 카메라가 식재료의 입출고 순간을 자동 촬영해서 내부에서 보관한 식재료의 리스트를 만들어줍니다. 즉 냉장고 냉동고를 뒤지지 않아도 안에 있는 걸 파악하고 활용할 수 있는 방안을 우리가 충분히 즐길 수 있는 거예요. 세탁기 돌릴 때도 어떻게 좀 세탁을 해야 될지 AI 맞춤 보수로 자동으로 이렇게 해줍니다. 즉 우리 생활을 이렇게 전반적으로 바꿔줄 수 있는 AI 기능도 더욱더 많아질 거고 우리 일상생활에 조금씩 더 가까워진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현재 윈도우 키를 일상적으로 지금 정말 많이 쓰시잖아요. 근데 이제는 AI 키가 또 키보드에 붙어가지고 AI 기능을 자동으로 실행이 될 텐데 이것도 뭐 많이 와닿지는 않으실 수 있겠지만 우리가 문서 작업을 하거나 뭐 아니면은 뭐 사진 작업을 하거나 문서 작업 같은 경우에는 뭐 오타 정렬, 뭐 띄어 맞춤법 정렬 이런 것만 AI가 자동으로 해줘도 얼마나 그 능력이 편해져요. 뭐 옛날 문서 편집 하나 하려고 고생 진짜 많이 했었는데 이런 것들 많이 올라갈 거고 여기에 이제 갈수록 동영상에 대한 부분도 올라갈 텐데 동영상 같은 경우도 제가 지금 이거를 녹화를 하고 있지만 하나 걱정되는 건 잡음 들어가는 걸 걱정을 제가 하면서 막 기침이라도 하면은 보시는 분들 불편할까봐 한 10분 찍었다가도 기침하면 다시 찍기도 하거든요. 뉴스 같은 데서도 아나운서 앵커분들이 기침하면 바로 사과하잖아요. 근데 동영상에 AI가 편집해주는 기능이 나오면 이런 잡음 같은 경우는 사실 그냥 정말 편하게 편집이 되겠죠. 즉 전반적으로 일상뿐 아니라 일반 산업용으로도 비즈니스용으로도 AI 기능은 계속해서 많이 쓰일 수밖에 없다. 여기에 들어가는 리소스들을 살려주기 위해서는 결국에는 메모리와 비메모리 전반적 반도체 전반의 그 산업 성장은 이뤄질 수밖에 없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사실 이건 시대의 흐름이에요. 그래서 기간 조정 외에는 결국에는 방향성이 나온다라고 보시면 되겠고 최근에 제가 글을 하나 좀 재밌는 글을 좀 봐서 이것도 전달을 해드리면 저는 사실 경험해 본 적은 없는 세대인데 옛날에는 그 전화를 연결할 때 이렇게 전화 교환원을 통해 가지고 일일이 연결을 했잖아요. 뭐 국내 지역이든 해외 지역이든 연결을 다 해줬는데 이걸 하시는 분들이 생각보다 고학력자라고 이란 건 이번에 처음 알았습니다. 어느 정도 머리도 좀 좋아야 하고 말귀도 알아들어야 하고 각 나라의 언어도 이해를 해서 어느 정도 소통하고 전달을 해서 상당히 급여나 대우가 좋았던 직업이다라고 이렇게 하거든요. 근데 이분들이 한순간에 이제 일자리를 사라지게 됐는데 전자칩이 대신할 수 있다는 풍문이 그분들 사이에선 돌았고 근데 그분들 생각은 이 작은 전기칩이 어떻게 사람 말을 알아듣고 미국에서 목포로 부산으로 전화 연결을 해주냐 지금 저거 하는 사람들 4조 3교대로 정말 열심히 빡세게 돌아가는데 이것도 업무량 많아서 힘든데 어떻게 칩 하나로 이걸 대신하냐 했지만 결국에는 바꿔졌잖아요. 우리들 주식 거래도 옛날에는 다 증권사에 전화로 직원들한테 주문 걸어서 했지만 아니면 전표 써서 했지만 지금 그냥 온라인으로 아니면 스마트폰으로 편안하게 하잖아요. 그런 것처럼 결국엔 AI가 우리 생활에 많이 와닿지는 않지만 우리가 쓰이는 것들 하나하나부터 해가지고 나중에는 뭐 산업용이든 가전용이든 이런 세상 곳곳에 다 박힌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제주 반도체 같은 경우도 그거에 대한 밸류를 저평가 상태에서
상당히 높게 받았고 현재는 여전히도 더 추가적인 상승 동력도 그래서 더 있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즉 전체적으로 지금 이 1월달 반도체 조정은 일종의 좀 차익 매물이 나오는 실적 시즌을 앞두고 이 실적 시즌을 앞두고 차익 매물이 나오는 이러한 기간 조정 정도지 여기에선 추가적으로 큰 폭의 뭐 산업이 다시 다운된다거나 이런 이슈는 나오기 어렵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특히 이게 참 아기가 지금은 잘 맞는 게 작년에 삼성전자, 하이닉스 등 주요 반도체 업체들 메모리 쪽은 감산까지 해놨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빠른 재고 소진이라든가 가격 상승은 기저효과까지 발할 수 있는 상황이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반도체 DIX 가격지수 같은 경우에는 18주 연속 상승 중이에요. 네. 계속해서 이 부분은 꺾이지 않고 계속해서 올라갈 수밖에 없다라고 좀 보시면 되겠습니다. 다만 이제 뭐 미국의 중국에 대한 규제로 중국의 반도체 산업이 어떻게 좀 영향을 받을 수 있을지, 중국향으로 뭐 장비랑 소재 부품 납품하던 기업들은 조금 영향 받을 수도 있겠지만 그런 부분들 제외한다라고 하면은 결국에는 AI의 산업 전반을 위시해서 반도체 업황 계속해서 살아날 수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삼성전자나 하이닉스 같은 경우도 이번 기회에 뭐 만약에 여기서 뭐 5% 정도씩 더 조정 나오면은 대형주 관점에서 담아 보셔도 될 거고, 그리고 뭐 HBM 종목들, CXL 종목들 가격이 비싸서 무서웠던 분들도 이번 기회에는 다 좀 담아 보셔도 되겠습니다. 각각 회사는 탑픽 종목들은 개별적으로도 영상 올려드리고 있으니까 참고해 보시면 되겠고요. 그리고 조금 하락이 커가지고 걱정이 되실 수 있는 에이징랜드 같은 이런 이제 고 PER 종목들 같은 경우에도 충분히 뭐 에이징랜드만 47,000원 부근에서는 더 걱정 없이 담아볼 수 있는 구간도 되니까 여러분들 이런 기간 조정, 가격 조정 이용해가지고 2024년 좀 좋은 수익 볼 수 있는 툴로서 반도체도 계속 활용해 보시면 되겠습니다. 오늘 시간은 이렇게 좀 반도체 개별 종목보다 조금 종목별로 좀 매물이 나오는 종목들도 있고 해가지고 전체적으로 좀 보고 말씀을 드렸고요. 그 와중에 또 이오텍스닉스처럼 먼저 좀 올라가는 종목도 있어요. 그만큼 반도체 전반의 흐름 지금 괜찮은 상황, 큰 추세는 여전히 견조하기 때문에 너무 걱정하시기보다는 다시 한번 포트폴리오에 비중을 담는데 활용하는 시간으로 삼으시면 되겠습니다. 이어서 반도체 각 이슈별 주요 탑픽 종목들도 계속 영상 올려드릴 테니까요. 여러분들 구독하시고 영상 편히 보시면서 마음 편안하게 투자해 가시면 되겠습니다. 오늘 시간도 영상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